서울은 어둠이 깔린 후 네온 불빛과 속삭임이 얽혀있는 미로 같았다. 그리고 김지훈에게 그것은 그의 삶의 배경이었다. 조용한 결단력을 가진 남자였던 지훈은 낮에는 스프레드시트와 사무실 마감 기한의 단조로움 속에 파묻혔고, 저녁에는 20층 건물의 작은 아파트에서 고독한 휴식을 취했다. 그의 일상은 정밀하고 거의 의식과도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문을 나서고 책상에서 8시간을 보내며 빈 방으로 돌아오는 하루.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잘 통제된 삶의 경계에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였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밤늦게 들리는 희미한 금속 갈리는 소리,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 아래에서 강철 케이블이 신음하는 듯한 소리. 차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깜박이는 조명. 가끔 엘리베이터가 이유 없이 임의의 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며 텅 빈 복도를 드러냈다. 건물의 주민들은 이를 무시했다. 기술적 결함일 거야, 라고 말하며 낡은 기계 탓으로 돌렸다.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 밤은 평소보다 더 추웠다. 그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건물에 들어섰을 때는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되었다. 로비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윙윙거렸고,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지호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낡은 버튼을 눌러 15층으로 향했다. 거울 벽에 기대며 지친 몸을 맡겼다. 피로가 그를 늪처럼 끌어당기고 있었다. 거울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습한 여름철에 기대할 만한 그런 종류의 은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안간힘을 쓰며 눌렀던 것처럼 손자국 같은 얼룩이 유리 위에 번져 있었다. 지호는 찌푸리며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낮 동안 아이가 장난친 것일 거라고 넘겼다. 그는 눈을 감고 엘리베이터의 윙윙거림에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기를 바랐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췄다. 지호는 눈을 뜨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었다. 문은 고통스럽게 느릴 정도로 천천히 열렸고, 희미하게 깜박이는 조명이 비추는 복도가 드러났다. 아무도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문 닫힌 버튼 위에 떠 있을 때 그녀가 나타났다.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갑작스럽고 불길했다. 그녀는 하얀색과 붉은색이 섞인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새까만 머리는 어깨까지 흘러내려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지호는 불편한 듯 몸을 조금 옮기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이는 관습이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 쪽으로 돌아서며 등을 그에게 보였다. 그녀의 자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뻣뻣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몇 층 가세요? 지호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패널의 숫자를 보며 가라앉았다. 11, 12, 13. 엘리베이터는 평소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었다. 15층에 도달했을 때 멈추지 않았다.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16, 17, 18. 야! 지호는 공포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패널을 두드리며 모든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점점 더 빨리 올라갔고 벽은 떨리기 시작했다. 모터의 윙윙거림은 점점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힐끔 보았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패널에 불가능한 숫자가 떴다. 25. 25층은 없는데. 지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좁고 답답한 공간에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공기는 무거웠고 설명할 수 없는 위협감이 느껴졌다. 그녀가 움직였다.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몸은 그대로 두고 고개만.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서 흘러내리자 움푹 들어간 눈과 잿빛 피부가 드러났다. 그녀의 입술은 일그러지고 기괴한 동물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이빨은 너무 날카롭고, 너무 하얗고, 너무 비정상적이었다. 내 얼굴 봤어? 그녀는 거칠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는 마치 금속이 긁히는 소리 같았다. 지호는 목이 졸린 듯 숨이 막혔다. 그는 말도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고개를 돌리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얼굴 봤냐고? 그녀는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물었다. 목소리는 작은 공간 안에서 울려 퍼지며 그의 존재를 흔들었다. 절망적으로 지호는 머리를 격렬히 흔들며 부정했다. 말 없이 애원했다. 그녀의 미소는 더 넓어졌다. 비현실적으로 거짓말하네. 엘리베이터가 요동쳤다. 불이 격렬히 깜빡이며 그들을 혼란스러운 섬광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온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의 손이었다. 창백하고 발톱 같은 손이 그를 향해 다가왔고 그녀의 손톱은 칼날처럼 빛났다. 다음 날 아침, 건물의 관리인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제어 패널은 어두웠고 작동하지 않았다. 내부의 흐릿한 거울에는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핏자국처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 내 얼굴을 봤다. 김지훈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지훈의 실종은 건물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세탁실에서 들리는 소곤소곤한 대화나 로비에서 조용히 주고받는 말들, 그저 그런 소문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불안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한때 편리함의 상징이었던 엘리베이터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피했다. 일부 주민들은 엘리베이터가 자신의 층을 지나갈 때 희미한 웃음소리나 낮은 속삭임을 들었다고 맹세했다. 또 다른 이들은 거울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 반사가 뭔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도시 괴담을 다루는 포럼에는 건물에 산다는 익명의 사용자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여자, 자정 이후 10층에서 멈추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글은 나이커라는 사용자가 올린 것이었다. 자정 이후에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추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 타지 마세요. 이미 타고 있다면 그녀를 태우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태우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얼굴을 보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경고가 그렇듯 이를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8층에 사는 20대 중반의 배달 기사 민수였다. 현실적인 성격이었던 민수는 귀신, 영혼, 저주 같은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모자라 쌓여가는 고지서들 때문에 이미 충분히 바빴다. 도시 괴담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가 그를 부르는 날이 찾아왔다. 그날 밤, 민수의 근무는 평소보다 늦게 끝났다. 그는 녹초가 된 상태로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접수 데스크 위의 시계는 새벽 12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하품을 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와 같은 금소금과 함께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텅 빈 내부가 보였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들어가 8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10층에서 멈췄다. 민수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시간에 건물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문이 열리자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복도가 드러났다. 복도 끝에 깜빡이는 조명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고장난 거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문 닫힘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엘리베이터의 시야 바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한복은 깨끗했고 붉고 흰색이 조화를 이루며 복도의 차가운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의 머리는 얼굴을 커튼처럼 가리며 흘러내렸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턱을 넘어 중앙에 섰다. 그녀는 등을 민수에게 돌리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그냥 다른 주민일 뿐이라고. 하지만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기어 올라왔다. 그녀의 존재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비정상적이었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몇 층 가세요? 민수는 약간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그것이 8층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패널의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9.10 10 11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버튼을 마구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패널은 반응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축축한 냉기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를 힐끔 보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약간 고개를 숙이고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점점 더 빨라졌다. 모터의 소음은 낮고 무거운 포효로 바뀌었다. 숫자는 불규칙하게 깜빡였다. 15, 18, 20. 그리고 불가능한 숫자가 나타났다. 25. 민수는 숨이 막혔다. 2.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는 벽에 등을 기대며 속삭였다. 그녀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고개였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며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얼굴을 드러냈다. 아니, 얼굴이어야 할 부분을. 그녀의 이목구비는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깨진 유리에 비친 것처럼. 그녀의 눈은 검은 공허였고 방의 빛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입은 너무 날카롭고 너무 넓게 비틀려 있었다. 내 얼굴 봤어? 그녀가 쇠가 긁히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무릎이 풀렸다. 아니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격렬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녀의 미소는 더 넓어지며 얼굴을 갈라놓았다. 거짓말이네. 엘리베이터는 격렬히 흔들렸다. 민수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조명이 깜빡이며 눈이 멀 것 같은 밝음과 숨막히는 어둠 속을 교차했다. 그녀는 이제 그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부서진 인형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너희는 모두 거짓말쟁이야. 그녀는 폭풍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없다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너희를 봐, 항상 봐.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민수는 가슴에 억눌린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마치 벽이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점점 다가오며 공허한 눈이 그를 집어삼켰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발견되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관리인이 내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거울에는 날카롭고 피로 새긴 듯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또 한 명의 거짓말쟁이. 민수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에필로그, 진실의 대가. 그날 이후로 건물은 더 조용해졌다.